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지지옥션의 잘못된 특수 권리 분석, 선순위 전세건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잘못된 특수 권리 분석이라고 좀 제목을 이렇게 잡긴 했지만, 뭐 옥션 같은 경우는 사설 옥션들이 많이 있죠. 지지 옥션이나 구독 옥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옥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옥션들에 나오는 정보들만 가지고 그걸 보고 믿고 입찰하면 뭐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잘못된 글로 인해서 당연히 거기에는 항상 모든 책임은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언급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옥션을 보실 때는 참고만 하되 모든 권리 분석은 꼭 직접 하셔야 됩니다. 천안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세권에 대해서 말소 기준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전부 소멸이라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말소 기준 권리 이유는 전부 소멸이지만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예외적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할 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을 말소 기준 권리로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있는 다른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로 보고 전세권이 소멸인지 말소인지 거꾸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세권이 있고 다른 채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다른 채권이 예를 들어 뭐 근저당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가 1번이 전세권이고 2번이 근저당이다. 그렇다면 원래는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되는 게 맞지만 저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소멸되지 않는지 이거를 따져보는 게 이게 좀 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있어서 후순위 권리들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후순위 권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후순위 권리들에 있어서 전부 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인수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외적인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 위험하거든요. 단지 옥션에서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네, 그 이유는 전부 소멸이네 라고만 생각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위에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전세권 그래서 여기 좀 소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등기라고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이유는 모두 소멸이니까 이후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보시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물건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최면소의 설정일자 전세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전세권이고, 그리고 보다시피 이 회사가 전세권자입니다. 주거 전세권자에서 1억 9,500만원의 전세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자 한씨가 있습니다. 한씨는 전입신고 일자가 2015년 7월 16일로 전세권보다 하루 늦죠. 하루 늦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전입자는 당연히 대항력이 없겠죠. 말소 기준 권리 이후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에 있어서 이렇게 등기된 권리로 소멸하지 아니한 것에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넘어간다면, 이렇게 신청채권자입니다. 넘어간다면 얼마의 배당을 받든지 상관없이 1억 9,500인데 만약에 1억이 낙찰이 되었다. 다른 비용 제외하고 1억이 낙찰되었다면 1억을 배당받고 나머지 9,500만원은 배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되는 게 전세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경매가 진행이 되면 무조건 이제 배당 요구를 했다면 무조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시다시피 전입자 한씨는 그 하루 뒤에 전입을 했는데 과연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소 기준 권리를 전세권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있는 이후에 전입한 한씨는 대항력이 없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전입자 한씨의 대항력 여부인데, 자, 옥션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건 지지 옥션에 표시된 내용인데요. 지지 옥션에서는 전입자 한씨는 이렇게 대항력이 있고 인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소멸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이 결과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수권리 분석, 주임법상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씨는 집합건물 선순위 전세권자가 신청채권인 경우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특수권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한씨는 말소 기준 권리인 전세권 뒤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입찰인 건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러므로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있는 진정한 입찰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표시한다고 이렇게 특수 권리 분석으로 여기 자동 계산된 정보와 다른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특수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이 지식주권 관계자 즉 거기서 권리 분석 하시는 분이 이렇게 썼던 내용일 것이고요. 이렇게 분석 일자가 써 있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분석이므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보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쓰신 권리 분석 하신 분은 지지옥션에 의해 자동 계산된 정보가, 이 정보를 믿지 않고 본인이 또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해보신 거죠.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해서 특수 권리 분석을 낸 겁니다. 이 특수 권리 분석에는 진정한 입찰은 아닐 것이라고 쓴 거죠. 자,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걸까요? 자, 이번에는 구독순을 보겠습니다. 자, 구독순을 봤습니다. 구독순은 똑같이 한씨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상이고 대항력 없음 점유자라는 표시를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임차인 분석의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언급을 해놓습니다. 자, 이 임차인 분석을 구독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전세권 등기자는 얼마에 배당받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이거든요. 무조건 소멸인데도 불구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잔액을 매수 인수한다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매각물건 명세서에 비고란에 점유자 한씨는 신청채권자 회사 직원으로 확인됨이라고 써놨습니다. 옥션에서 그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매각물건 명세서는 당연히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잖아요. 이 서류에 이렇게 회사 직원이라고 표시된다는 비고란에 이걸 왜 써놨을까요? 왜? 그냥 쓸데없이 이거 확인, 나는 이걸 알았어, 너희들도 그냥 알면 좋겠지 라고 그냥 이런 의미로 이런 걸 써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냥 시간을 허비해서 이렇게 비고란을 써놓은 게 아니라, 비고란에 어떤 내용들을 써놨다면 이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 의해서 어떤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자, 보시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만졌을 때는 1항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입자가 전입을 해서 점유를 하고 난다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물건도 이렇게 표시를 해준 이유는 이 직원이긴 하지만 점유를 했고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대항력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지옥션은 특수 권리 분석은 잘못되었고요. 구독션의 권리 분석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물건은 1억 9천 5백만 원의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걸로 보고, 당연히 이 이상의 입찰을 하든지 시세가 이 이하로 떨어진다면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옥션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자동 권리 분석이 오히려 맞는 상황이었고, 물론 맞는 것도 아니죠. 이것도 이 보증금이 전액 인수가 아닌 거죠. 배당을 받고 나머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인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구독션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잘 돼 있고, 지지옥션에서는 특수 권리 분석에서 완전히 잘못된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옥션마다 지금 이 사례에 있어서는 지지옥션이 틀린 얘기를 하고 구독션이 잘못된 정보를 분석하고 있지만, 당연히 지지옥션이 맞고 구독션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옥션마다 이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건을 보실 때 이렇게 꼭 옥션만을 보지 마시고 반드시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옥션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